이번에는 시조 한번 알아볼게요. 괄호 안에 단어 넣어봅니다. 휴일인데요. 휴일이라는 시조예요. 이 두수로 된 정형 시조입니다. 두수예요. 이게 초장, 중장, 종장이 두 번 있는 거죠. 예, 이게 다 풀어놨어요. 빈집,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빈집이 있는데요.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빈집, 종일, 내자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자수를 약간 흐트러졌어요. 그렇지만 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 혼자 정막을 흠는, 뼈만 남은 시겠죠. 흠는다는 것은요, 헤쳐서 각각 떨어지게 하다, 흠는다 그 말인데, 이 시계추를, 뼈만 남은 시계추를 보니까 어떤 그 초가집이든 기와집, 초가집이겠네요. 초가집이 있으면요, 마루 위에 이 쾌종시계가 지금 걸려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득히 물러난 가구들이 37입니다. 초장. 아득히, 여기서는 아득히 세자는 절대 불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37, 35, 36, 37, 38 이렇게 거기까지 가도 거점 문제는 없습니다. 아득히 물러난 가구들이 낡은 유물 같은 한우. 유물,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는 유물입니다. 유물. 넘겨받는 물건을 유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열려오는 가지런한 마음 귀에. 마음에 지금 귀가 달렸어요. 마음 귀. 화분 속 하얀 뿌리가 송송이 자라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이 시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룻바닥에 가만히 귀를 대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에 마룻바닥 위에 어떤 화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뿌리가 자라는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 귀로. 그래서 3, 5. 모처럼 살아있음이 참 가볍다는 이 느낌. 모처럼은 간만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그 두수 정형시인데요. 여기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성성하게 자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어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소리가 성성하게 자란대요. 네. 함부로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여기에 그것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위에 마음귀라는 말이 있고, 아래에 성성하게 자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귀에는요, 우리 일반 이 귀에는요, 겉귀와 속귀가 있대요. 겉귀, 우리가 지금 듣는 이 겉귀는 뭐냐면, 소리를 듣는 것이 겉귀래요. 여기, 지금 귀예요. 근데 소리를 보는 것, 위에 나온 마음귀죠. 소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소리를 보는 것. 이게 속귀예요. 이 마음귀라는 말이 위에가 있잖아요. 천천히 열려오는 가지런한 마음귀. 여기에 대한 것을 풀이한 것이 성성하게 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귀에는 겉귀와 속귀가 있는데, 겉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는 것들을 겉귀로 다 듣고요. 마음귀, 속귀에서는 그것을 본대요. 그래서 관음이라는 소리가, 관음이라는 그 한자가 있어요. 관음 소심할 때, 난을, 동양난 얘기할 때 관음 소심, 철골 소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관음은 볼관자에다 소리음이에요. 소리를 본다 그랬어요. 소리를 본다 할 때 관음인데,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다음이죠, 다음. 다음 네이버 구글 있잖아요. 그 뜻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많을 자자에다 소리 음자예요. 많은 소리예요. 소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나오잖아요. 이 속에 다음 치면은 네이버 다음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여기 책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은 소리가 많다. 네이버는 무슨 뜻이냐면요, 항해하다 그 말이에요. 항해하다. 인터넷을 항해하는 사람, 이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인터넷을 항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글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창에다가 만약에 소화제를 쳐서 뭘 알아보잖아요. 그럼 기사 중간중간에 소화제가 나와요. 그건 구글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성향을 다 알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뭐를 이렇게 여기서 치잖아요. 정보가 이거 다 저장이 돼갖고 거기서 다 지가 알아서 이 사람은 이 손님은 뭐를 좋아한다는 걸 다 알아요. 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판매 전략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구글은 국경 없는 정보입니다. 국경 없는 정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어진 행으로시 재구성하기입니다. 배롱나무 꽃물 깊다네요. 배롱나무는요, 제가 1강 14페이지에서 아주 충분히 했어요. 배롱나무는 그 자미목이라고 했잖아요. 목백일홍을 말하는 겁니다. 백일홍이 또 초화로 백일홍이 있어요. 초화. 천일홍도 있고요. 이게 한해살이 풀, 꽃. 그 백일홍도 있고 천일홍도 있는데 여기서 백일홍은 목백일홍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속 문드러지게 불씨 품고 고요하게 피는 꽃. 꽃은 고요하게 펴요. 꽃이 정말 고요하게 핍니다. 물기습 청성을 축조하듯. 거기에 그 배롱나무 있는 묘목권 가면은 물기습, 그러니까 그 연못 주위로 그 배롱나무가 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철옹성을 축조는 쌓는 거잖아요. 철옹성은요, 평안남도 맹신군하고 한경남도 영흥군 사이에 있는 그 철옹산을 말하는 거예요. 네. 철옹성은요, 난공불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상태. 이거를 철옹이라고 그러거든요. 철옹성은 평안남도 맹신군과 한경남도 영흥군 사이에 있는 그 철옹산을 말하는 거예요. 꽃그늘이 상하지를 수결한다. 꽃그늘이 상지와 하지를 신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함이나 그런 자필 서명을 하는 거 수결하라고 하잖아요. 수결. 기억의 잠복기를 거친 잠복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원인의 작용이 있어요. 잠복기라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 그 원인의 작용에서 그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 그걸 잠복기라고 합니다. 한자상으로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 어떤 원인이 발생한 그 원인의 작용이 있는 그 지점부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를 잠복기라고 하니까 꼭 알아놓으시면 괜찮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3, 2, 1이네요. 혼잣말 같은 그리움이거나 색을 입은 하늘이거나 온몸으로 던지는 꽃의 통사. 상당히 좀 어려워. 통사 때문에. 통사는 전체적인 역사를 통사.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만 알면 쉽죠. 온몸으로. 꽃은 온몸으로 그냥 그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 2, 1입니다. 한 시절 다하여 대물림의 연대 깊이 참은 숨을 뱉는다. 대물림은 후대 자손에게 넘겨주는 거고, 연대는 과거 긴 시간을 일정하게 나눈 것을 연대라고 해요. 과거 긴 시간을. 백악기, 캔브러기, 백악기, 그랬잖아요. 그 뒤는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연대를 나누는 거예요. 연대. 매혹도 저렇듯 울컥하여 마음을 호리고 사로잡는 것을 매혹이라고 하잖아요. 저렇듯 울컥 격하게 감정이 치밀어 온다 그 말이에요. 자꾸 나를 되돌려 세운다. 배롱나무 꽃이 하도 이뻐서 그냥 쭉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 후살리를 쭉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 후살리에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너무 이뻐서. 그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명목권 여기서 보면은 윤목과 아랫못이라고 있어요. 윤못은 상지라고 그러고요. 아랫못은 하지라고 그러는데 제 사견으로는 제가 거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보면은 상지를 천상 세계로 나타낸 거고요. 하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세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지 하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어디도 없는데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은요, 결코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꽃이. 네. 오직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니까 꽃을 자꾸 바라봐주면 꽃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기쁨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꽃에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 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참 훈훈해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첨삭하기입니다. 첨삭하기는 이제 말을 넣거나 빼고 해서 이 문장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제목이 신발인데요. 신발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이게 그리움으로 신발이라는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순례라는 시와 낙단이라는 그 시를 제목을 바꾸고 본문 글자 몇 개를 바꿈으로써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시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밤 발걸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발걸음이라는 것은 사전에 없어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쓸 수 있어요. 발걸음. 발걸음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설거지. 대체적으로 설거지라고 많이 해요. 지읒, 걷이. 설거지라고 하는데, 설거지가 맞아요. 설거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휴게소. 휴게소 할 때, 이로 해야 되는데, 꼭 여이로 쓰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휴게소로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처럼 단어도 꼭 필수적인 것은 좀 알아놓는 게 좋아요. 벚꽃도 시옷벚꽃이 아니라 지읒벚꽃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옷벚꽃을 한 반수 이상은 벚꽃을 쓰라고 하면은 시옷으로 써요. 그러니까 지읒입니다. 이게 뭐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또 틀리면은요, 한국 맞춤법에 넣어놓으면 또 다 지가 맞춰주는 것도 있어. 물론 한국 맞춤법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참 시 써놓고도요, 이 맞춤법이 틀리면 좀 안 되니까 여기저기 맞춤법 넣기도 하고 좀 자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면 실수하면 안 돼요. 예. 깊은 밤 발걸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아무리를 줄 긋고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려도, 아무리라는 말을 줄 긋고 이리저리로 바꿔놓으면 좋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보시면 알지만 위에도 아무리, 여기도 아무도니까 이런 특수 언어는 하나쯤 막 계속해서 쓰면은 이거를 이제 완전 강조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무책임하게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멀리 봅니다. 바라봅니다. 멀리 봅니다 보다는 바라봅니다. 봅니다를 줄긋고요. 혼자서는 반짝일 수 없어 못한 이야기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다지요. 참 좋죠. 앞정으로 박아놓은 당신의 언어들. 하늘의 별이 앞정으로 박아놓은 다 당신의 언어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칠 듯한 그런 어떤 마음이죠. 사유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푸른 날개가 되지 못하고 우수수 쏟아지네요. 자, 우수수 쏟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별빛이 발빛돼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갈숲 바람을 따라가던 당신은 신발 위로가 아니라 속으로 사랑의 뒷모습 같은 완전히 가운데 줄을 긋어서 삭제시키겠습니다. 사랑의 뒷모습 같은 삭제시키고 당신의 신발 속으로 어둠이 흩어집니다. 이랬어요. 여기서는 앞정으로 박아놓은 당신의 언어들 딱 보면 사유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꼭 이렇듯 시에는 이런 구절, 반전, 관조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신발이라는 말 나와서 한번 다른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에서 이제 뛰어들거나요. 어디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낭떠러지 뛰어내리려고 하면 꼭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내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흔적을 남기기
성적을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 사람의 본성이 있대요. 땅 밟은 이 지상에 온 것을 속세의 죄를 싣고 그나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본성이 있답니다. 신성 중에 들어있는 거죠. 죄를 좀 씻어주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숲이 나왔는데요. 좀 여기서 좀 장황하게 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숲 여기서 갈숲 바람 따라가면 그렇잖아요. 숲. 그 나무나 돌은 풀은 완전체예요. 나무나 풀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평생을 마치거든요. 제가 풀을 걸어가도 풀은 비켜서는 법이 없어요. 절대 제자리를 안 비켜줘요. 받고 가라 이거예요. 나를 부러뜨리고 가든 예측으로 변해고 가든 가야지. 풀은 이렇게 사람이 뭐 보스가 온다 해서 쫙 도열어서 약적으로 비켜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비켜줘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근성이라고 해요. 근성. 어떤 일을 할 때는 풀처럼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성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성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잖아요. 근성.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거 못 맞출 거예요. 사방 1m, 1m 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산이라든지 이런 평지 땅을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땅이 아니에요. 일반 땅. 이 땅이 사방 1m, 1m 이게 밑방미터가 있어요. 거기에 풀씨가 몇 개나 들어있게요. 평균. 전 세계 평균을 어떤 생물학자가 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방 1m, 1m 입방미터 속에 풀씨가 600개가 들어있대요. 600개. 평균적으로. 왜 그러냐면 600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잘못될 수도 있다네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산소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우리가 먹을거리도 만들어내고 생태계를 하려면 이 풀씨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풀을 줄일 수가 없어요. 저도 농사를 좀 지어봐서 알지만은 땅을 뒤적거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풀이 또 나와요. 그리고 농약 쳐서 제초제를 쳐갖고 풀을 죽이잖아요. 봄에 죽이면요, 여름에 또 다른 풀들이 와서 다 점령해버려요. 다 날라와가지고. 그래도 가을에 또 와서 다 점령을 해버려요. 계속 풀은 이길 수 없으니까 풀과 같이 공존해야 돼요. 공존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풀도 다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풀도 그렇잖아요. 알면 그 약초고, 모르면 풀이라고 하잖아요. 다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은. 그래서 풀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쉬어가는 김에 한 번 더 쉬어갈게요. 절마당을 매일 비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절마당이 있어요, 절이. 다른 데 아니고 절입니다. 절마당을 매일같이 비로 쓸어요. 아침이면 자고 일어나면 비로 쓸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건 퀴즈이기 때문에 못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그러고요. 풀씨가 돋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당에 있잖아요. 빗자루로 한 달만 안 쓰고 놔두면 묵정 마당이 됩니다. 마당에 아무리 자기가 거시게도요. 돌틈 하나 있으면요. 거기서도 다 자라나요. 이 풀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 하나만 있으면 자라나거든요. 풀이 자라나지 못하게 위해서. 만약에 그거를 스님들께서 그걸 안 쓰고 일반인 불자들께서 그걸 안 써내면요. 저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풀을 해치고 들어가야죠. 풀씨 그냥 나버려요. 바로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쓸어내고 내 것을 비워내고 그 자리다 비워내고 나를 쓸어내는 거예요. 절마당에서 또 아니면 자기 마당에서 마당을 아무것도 없는데 쓸어요. 흙만 나오는 거죠. 마당을 쓸어내는데 어떤 분은요. 거기까지 쓸어가지고 대문을 안 넘기고 다시 이쪽으로 쓸어낸대요. 딱 그런 것만 주워내고 보기 다 다르난다고. 그러니까 마당을 쓰는 행위는요. 풀씨를 쓸고 수행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마당을 쓸면서 그 순간에 나에 있는 허물을 그 마당에 버리고 그걸 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바깥으로는 허물만 쓸어내고 나머지 이런 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쓸어낼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우두커니네요. 우두커니. 제목이 참 우두커니네요. 얼빠진 듯이 멀거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 그게 우두커니입니다. 네. 무죠, 무. 무는 뿌리가 온 봄이라고 허공이 말해 주었으므로 이랬어요. 근데 무는요,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자라 올라와서 이파리 있는 부분이 노출된 부분이 파랗네요. 지금 허공이 그러니까 뿌리가 온 봄인데 지금 반절은 박혀 있고 반절은 지금 나와 있죠. 처음부터 부끄럽던 뿌리가 자랑스럽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대요. 자, 박혀 있다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반절만 나와가지고 딱 하고 있다가 쏙 뽑아 나오니까 부끄러운 것도 이제는 자랑스럽다. 그 온 몸이니까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대요. 나를 우두커니 세워두고서야 나는 비로소 온전한 무가 되었다. 우두커니 세워놔야 온전한 무가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검은 구두입니다. 그에게는 계급이 없습니다. 사람의 계급이 계급 얘기할 때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브라만, 크사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사, 수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브라만은 승려 계급이에요. 최고 계급이죠.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 이거는 귀족이에요. 귀족, 무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이사, 농민이거든요. 상민, 농민. 그 다음에 수드라, 이거는 하인이나 이제 수공업자를 얘기하는데요. 네 단계의 계급이 그 인도에는 이렇게 존재했었답니다. 근데 이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천민은 수드라예요. 하인. 천민이 있는데 맞아요. 불가촉 천민 맞습니다. 문영민 선생님이 잘하시네요. 그 가장 불결한 직업이죠. 뭐 화장실을 푼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급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가촉 천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좁은 동굴이며, 우리가 이 신발을 이 좁은 동굴로 구두를 얘기했습니다. 구름 속도로 먼 길을 걸어온 수행자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죠. 궤도를 이탈한 적 없는 그가 걷는 길은 가파른 계단이거나 어긋난 교차로입니다. 가파른 계단이나 어긋난 교차로는 거진 같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가파르거나 어긋나 있어요. 항시.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궤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궤도와 궤적을 어떤 때 우리는 적용해서 쓸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궤도는요, 일정하게 주위를 돌며 만들어지는 곡선을 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 레일, 해달, 별, 이런 일정하게 도는 그런 곡선을 말하고요. 궤적은요, 어떤 선인이나 그 언형을 따르는 거예요. 선인. 우리가 어떤 선인의 그런 어떤 길, 일정하지 않는 그 길, 또 그를 더듬는 흔적을 궤적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슬리퍼입니다. 오늘 신발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묶음으로 항시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보시면 가만히 보면 그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걸 텍스트로 갖다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슬리퍼는 우리 신발 이렇게 슬리퍼라고 하죠. 슬리퍼. 네, 슬리퍼입니다. 본문이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십시오. 슬리퍼라는 단어가 영원히 잠든 사람들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해보자 했어요. 슬리퍼라는 단어가 영원히 잠든 사람 발자국. 이게 관조라는 거예요. 자, 관조는 쉬워요. 자, 보세요. 슬리퍼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슬리퍼
필리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영원히 잠든 사람들의 발자국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게 관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줄 하나, 행 하나는 영원히 잠든 사람들의 발자국, 여기까지만 보면 사유예요. 이게 사유고, 이 두 행을 합치면 관조, 관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시를 읽을 때, 아, 이건 사유 부분에 들어가겠구나. 이것은 반전이구나. 이것은 예를 들면 관조로 써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제가 말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말들은 많이 나옵니다. 슬리프가 원래 영어로 잠이잖아요. 슬리프, S-L-E-P네요. S-L-E-P. 네. 슬리프. 이 잠이거든요. 잠에는요, 겉잠이 있고 헛잠이 있고 토끼잠이 있어요. 아까 걷기, 속기 그랬잖아요. 이 겉잠은 선잠이고요. 깊이 들지 못하는 잠이거든요. 헛잠. 자는 둥 마는 둥. 헛잠. 토끼잠. 자주 깨는 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쓸 때, 시를 쓸 때 이런 말들을 사용을 자유자재로 하면 좋습니다. 자, 인생은 도착지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치약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인생은 치약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튜브 쓰고 치약을 짜서 쓰면 쓸수록 비어가는 것이 또 치약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생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치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 짜서 쓰면 안 돼요. 일정량, 또 일정량 그것도 아껴서 짜서 써야 돼요. 인생을 막 그냥 시간을 허투루 낭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노스 시간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람차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전, 사유, 관조, 이미지, 또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감추고자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예습을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쉬웠을 것이고 오늘 처음 본 선생님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하여튼 다음 3장은 꼭 예습하시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